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번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오늘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관련된 거는 높이가 항상 안 맞네.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쓰셔야 되겠고, 로봇공학에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관련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은 뒤에 있는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무조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뤄보겠고, 그 다음에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는 순서가 되겠고요. 자,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것처럼 H는 RT01이다 라고 하는 수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로테이션 파트, 여기에 트랜슬레이션 이동, 회전과 이동이 있고, 이거를 곱하고 더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기능인, 매트릭스는 행과 열이 서로 곱해진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서로 더해지는, 곱하기와 더하기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호모지니어스 벡터 형태로 이 부분에다 숫자 2를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호모지니어스 벡터 x를 만든 다음에 두 개를 곱을 해서 hx의 곱은 새로운 x'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벡터가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rt01에 x 호모지니어스 벡터를 곱하면 이 녀석이 x하고 1이 있기 때문에 이 1들이 다 있잖아요. 일들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호모지니얼이라고 불리는 1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상수 곱하듯이 rt x1 곱해서 rx 플러스 t 01 x1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또 1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 x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x라고 하는 대문자 x로 표현된 호모제니어스 벡터였고, 곱을 했더니 결과물 x 프라임 호모제니어스 벡터, 호모제니어스 벡터니까 1이 있고요. 이 부분이 x가 새롭게 변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 선형대수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간결해져서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이 부분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에서의 1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좌표계를 변화하는 것들은 조금 더 뒷부분에서 제가 다루겠고, 이 1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1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저기 지금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는 선형대수 또는 공학수학 기초 이런 데서 배워보시면 좌표계가 있고요. 어떠한 종류의 좌표계 x,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점을 하나 찍으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순서상 이런 컨셉으로 배우듯이 이 점은 말 그대로 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점과 원점, 점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를 빼게 되면 이렇게 생긴 화살표 모양의 something, 벡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포인트 빼기 포인트를 하게 되면 포인트 빼기 포인트 1에서 2를 빼면 벡터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기법을 도입을 했을 때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한 결과적인 어떤 공간이 나올 텐데,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각각 벡터와 점은 무엇인지, 벡터와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H 매트릭스 RT01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X를 썼어요. 여기 X는 제가 호모지니어스 벡터라고 불렀고요. 이 녀석은 그래서 X하고 1이 있고 연산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1인 녀석이 나옵니다. 내가 집어넣은 변화를 하고자 하는 X가 X하고 1로 되어 있는데 그게 H 매트릭스하고의 곱을 통해서 변환이 되고 나면 그 결과물도 역시 RX 플러스 T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엔 다른 걸 해볼게요. RT01 똑같고요. X가 있는데 이 X는 서로 다른 거고요. 이 X 중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은 X하고 1을 쓰라고 했는데 만약 여기에 우리가 X하고 0을 쓰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다. 즉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하고 곱이 되는 X가 X하고 0, X하고 1 대신에 X하고 0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결과는 이렇게 곱해보니까 RX 플러스 T 0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 1 넣었으니까 1 나오고 0 넣었으니까 0 나오는 거 아닌가? 예, 말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2일 때하고 0일 때, 즉 이 부분에 1을 넣고 연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1이 나오고요. 0인 녀석을 집어넣고 연산을 하면 반드시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이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뭔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점이 있겠구나. 이게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경우, X하고 1을 넣은 경우와 X하고 0을 넣은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벡터이고요. 어떤 것은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보통 일반적인 그 선형 공간 안에서는 점을 찍어 놓고 점과 점 사이를 빼야지만 벡터가 등장을 했는데 이 녀석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벡터이고 또 그 나머지 다른 녀석은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변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니까 공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도 무언가 다른 종류의 정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벡터 공간인가 라는 것의 수학적 정의를 찾아보면요, 되게 어려운 그 렘마들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또 한없이 간단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피니션, 벡터 공간의 V라고 제가 표기를 했고요. 이 벡터 공간에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공간의 첫 번째 정의는 포인트하고 포인트 두 개를 빼게 되면 그것이 벡터가 나온다. 방향 벡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점과 이 점 두 개를 뺐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 벡터가 나오는 거고요. 벡터 공간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선형 벡터 공간이라고 불리는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벡터 A가 있는데 이 A는 벡터 공간 V에 속해 있다면, 그렇다면 알파벳 여기서 상수입니다. 알파 곱하기 A를 해도 그 녀석은 벡터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선형 벡터 공간의 정의가 되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V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V가 1, 3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1, 3 빼기 00에서 V의 요소가 1, 3이라면 거기에다가 2배를 해줘도 해서 2하고 6이 나오면 이 녀석도 역시 벡터다 라는 게 이 첫 번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곱하는 녀석이 스칼라 값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벡터에다 상수를 곱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우신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벡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수배 2배를 해주면 얘는 크기가 2배인 벡터가 되겠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해주게 되면 그 녀석은 반드시 또 벡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은 A라는 벡터가 벡터 공간에 속하고 B도 벡터 공간에 속한다면 A 더하기 B를 해주면 그것도 역시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벡터 V1이 1, 2이고 벡터 두 번째가 2, 3이라면 얘네들을 더하기를 해주면 3과 5라는 벡터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녀석도 역시 벡터다라는 정의입니다. 1번과 2번은 우리가 조금 더 순탄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을 해본다면요, 1번을 2번에다 대입을 해서 A 벡터하고 B 벡터는 벡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에
우리가 다른 걸 추가할 수 있죠. 여기 알파벳을 해줘도 이 녀석은 역시 베타가 되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알파를 알파 A배 더하기 B에다가 B라는 벡터에다가 베타배를 해주고요. 이거 스칼라 값이에요. 이렇게 해도 역시 잘못 썼네. 벡터가 돼야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인위로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빼기 B도 벡터여야 된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더하기 벡터나 벡터 빼기 벡터를 하면 그것은 무조건 벡터여야 된다 라는 것이 벡터 공간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되게 내용을 알고 나면 쉽지만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정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형대수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고요. 여방 모 교수님한테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수업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했다면 이제 그 교수님한테 따지시면 되겠고요. 따질 건 없이 여기서 배웠으니까 됐죠. 아마 이 내용은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인, 코사인 나오고 로테이션 나오고 뭔가 특이한 것들은 기억이 잘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거일수록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두 개를 빼게 되면 그거조차도 벡터가 된다라는 이 간단한 원리를 방금 전에 문제에다가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언가 호모제니스 트랜스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따진 결과물이 여기는 어떤 벡터가 들어갈 것이고요. 이 부분에는 숫자가 첫 번째는 2를 썼고 그 다음 오늘 제가 얘기할 때는 0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 아니면 1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X하고 H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X1이라고 하는 벡터와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X2라고 하는 벡터와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각각 호모지니어스 벡터 X1, X2라고 정의할게요. X1하고 X2를 빼면 이게 제가 호모지니어스 벡터라고 불렀기 때문에 벡터와 벡터를 빼면 역시 벡터가 나와야 되겠죠. X1하고 X2를 가지고 서로 빼기를 해줬더니 X1 1, X2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뺐더니 1 빼기 1에서 1이 안 나타나네요. 빼기를 했더니 그죠? 0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얘는 무언가 벡터가 아니란 얘기겠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A 벡터 빼기 B 벡터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A, B는 각각 벡터일 때라는 정의를 쓴 겁니다. 그래서 X1 1과 X2 1이라고 표현된 녀석은 빼기를 해봤더니 이 부분이 숫자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벡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때의 정의, 그래서 이 부분에 X1 1이라고 표현된 녀석은 사실은 정확하게 호모제니어스 벡터가 아니라 이 녀석이 0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정의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X1 0과 X2 0인 녀석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뺐더니 X1, X2를 뺐더니 원래의 녀석하고 똑같은 녀석이 나오죠. A, B가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간다면 두 가지를 뺀 것도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숫자 0, 0인 녀석은 서로 두 개를 뺐더니 동일하게 이 부분이 0인 녀석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X1 0이라고 표현된 녀석만 H값이 0인 녀석이 실제로 호모제니어스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 빼기 벡터를 했더니 자기 자신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H가 0인 녀석이 호모제니어스 벡터가 되겠고요. 다음에 1이라고 표현된 녀석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뺐더니 결과가 0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0인 녀석을 우리가 호모제니어스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무언가가 벡터가 나왔어요. 무엇과 무엇을 뺐더니 벡터가 나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X1 1이라고 X2 1이라고 표현된 녀석은 호모제니어스 스페이스 안에서의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점이 되겠고요. 점과 점 두 개를 뺐더니 0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호모제니어스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도 많은 예제가 로봇공학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로봇공학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뭔가 벡터가 있고 이 부분이 0이라고 표현되는 게 나오면 그것은 실제로 정말로 호모제니어스 벡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1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호모제니어스 벡터는 아니고
실제로 이 녀석은 이 공간 안에서의 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그 공학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면 어떤 걸 점을 하나 공간 안에다 찍어놓고 이걸 벡터로 쓸 때도 있고 점으로 쓸 때도 있고 혼용해서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점으로 왜냐하면 원점에서부터 갔기 때문에 점과 벡터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가 꼼꼼하게 얘기는 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 위에서 h가 0이면 벡터를 뜻하고 h가 1이면 점을 뜻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요. 특이한 요소이기도 하고, 점이라는 요소가 자꾸 말이 나와서 특이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h가 0이면 벡터, h가 1이면 점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x 0으로 표현되면 벡터가 되고 x 1이면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그 로봇공학 책들에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만, 이제 그래픽스나 카메라를 쓰는 3차원 스테레오 비전이나 멀티뷰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을 따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어요. 로봇공학에서는 항상 벡터는 잘 안 쓰고 일만 있는 경우만 쓰는데, 이게 로봇공학에서는 일명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거리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변동이 없어요.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왜냐하면 우리 그 로봇팔인데 로봇팔이 이동을 했더니 길이가 길어지더라, 또는 이게 요만해지더라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아무리 변환을 하더라도 길이가 일정한 공간, 그것을 우리가 유클리디언 공간, 또는 유클리드가 뭐에 능했습니까? 기하학에 능했죠. 그래서 기하 공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오메트리 공간 뭐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이 1인 경우가 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이 아닌 경우가 나타납니다. 1이 아닌 경우는 그럼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서 x 0.3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 정확하게 포인트를 뜻하죠. 이 부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1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인 경우는 벡터가 되고 0 이외에 다른, 그리고 대표적인 숫자 1을 쓰는 거죠. 그래서 0인 경우에는 벡터, 0이 아닌 경우에는 포인트를 뜻하는데, 이 부분이 0.3이 되게 되면요, 이 공간이 아주 이상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축소가 가능한 공간이라 0.3이고 여기가 x로 표현된다면 이 녀석은 아주 특이하게도 0.3으로 위아래를 나눠주면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대수적으로는 두 가지는 같을 수가 없는데, 이 호모지니어스 공간 안에서는 이걸 x 0.3이기 때문에 0.3으로 위아래를 같이 나눠줘 버리면 위에는 x 나누기 0.3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0.3 나누기 0.3이니까 1이 되겠죠. 이 결과는 양쪽이 똑같다라는 것이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의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뭐지? 원래 이 두 가지는 똑같지가 않죠. 지금 왜냐하면 얘는 0.3이고 얘는 1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데, 호모지니어스 공간 안에서는 여기에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있다면 그걸 1로 노멀라이즈, 정교화를 해놓고 나서 보면 결과물이 똑같아지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누가 정의를 했을까? 그걸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한 방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그래픽스나 다른 과목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우리가 눈이 하나만 있으면요, 눈이 하나만 있으면 무언가 나무가, 요만한 나무가 제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과 요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되게 멀리 있는 나무가 있어요. 여기 되게 멀리 큰 거랑 여기 있는 작은 거랑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서 보신다면 요만한 녀석하고 이만한 녀석이 멀리에 있는데 이게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지점이 등장을 하죠. 거리에 따라서. 그죠? 이게 너무 멀리 있어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지금 보세요. 제가 손으로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가 똑같아 보이죠? 그죠? 얘는 분명히 크고 얘는 분명히 작은데, 한 놈이 큰 녀석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 만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우리가 눈이 하나가 있다면 구별하지 못합니다.
원근감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크기가 똑같은데 그 녀석이 작다면 그건 가까이에 있는 거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게 크기가 똑같은데 그 녀석의 크기가 크다면 그 녀석은 멀리 있는 것을 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렌즈 효과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낸 기법이 바로 이 호모제니우스 공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원근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로봇공학 체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픽 쪽에서나 쓰일 만한 수식 몇 가지를 제가 따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도메인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X축 방향 그리고 여기 Y축 방향이 있는데 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호모제니어스 벡터 형태 또는 포인트로 표현된 녀석의 이 부분은 벡터가 되겠고 이 부분은 호모제니어티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는 X 벡터들을 그냥 제가 한 축에 그려놨고요. Y축 방향으로는 H라고 하는 값을 이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H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0 아니면 1밖에 없어야 되는데 1보다 큰 거나 1보다 작은 것들은 무언가 우리가 나누기를 해주면은 다시 H가 1인 점으로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수식에서 보시면요, X0, 1이 호모제니우스 포인트가 될 텐데, 호모제니우스 공간 안에서의 점, 포인트가 될 텐데, 요걸 여기다 표기해 보면 이쪽이 X0, 이쪽이 H축이니까 H는 1일 때, 그래서 요 점이 바로 요 녀석이 될 텐데요. 우리 눈이 보는 효과하고 똑같아서 요 점에서 X0가 2배만큼 늘어났고요. H값도 2배만큼 늘어나면 여기에 점이 찍힐 거 아니에요.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포인트가 되더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원근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이제 바꿔보면 여기에서 각각 이쪽으로도 2배, H도 2배가 된 점, 이 점, 바로 이 녀석이 되겠고요. 0.1, 0.1이 들어가면 걔는 되게 작아야 되겠죠. X0에 0.1배에서 이쪽에 있고 H는 0.1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라인들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이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 요 위에 있는 요 라인 위에 있는 건 다 똑같다 라고 정의하는 게 바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고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것과 똑같다 라는 의미에서 다 똑같다, 호모제니어스, 호모, 똑같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호모제니어스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1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호모라는 의미로 설명하면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H가 1일 때의 값과 동일하더라 라는 결론 때문에 호모지니우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호모는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하나이다, 이 의미하고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또 다른 특이점은 뭐냐면 벡터죠. 벡터는 여기에 숫자가, 이 부분의 숫자가 0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지 못하고요. H가 0인 경우, 즉 바로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이 바로 호모제니우스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하고 똑같은데 이 점을 통과하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이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가면 이제 왜 원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점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점들도 다 똑같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 여기 있는 모든 점은 같은 여기 빨간색인 이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투영이라는 형태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H는 1이라고 하는 뭔가 평면이 있고 모든 이 위에 있는 점들은 H가 1인 평면 위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투영을 시키기 때문에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게 바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 원래 정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이처럼 가까이에 있는데 작은 것과 멀리 있는데 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앞서의 수식에서 보시면 여기 X0는 멀리 있잖아요. 2배가 됐기 때문에 멀리 있는데 멀리가 아니라 크단 얘기가 되겠죠. X0, Y0가 나무가 커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2배인데
이 녀석은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똑같이 보인다는 의미고, 이 녀석은 원래 x0보다 되게 작아졌죠. 0.1배에서. 그러면 거리도 0.1로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의 예제에서 보시면 이게 h가 1이고 x0 1이라면 이 나무의 크기가 x0 1이라고 표현된다면 이 녀석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x0는 작아져야 되겠죠. 0.1 x0이고 이 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뜻하는 게 바로 0.1이라는 숫자가 되고, 이 녀석의 경우에는 나무가 2배가 돼서 커졌습니다만, 그렇다면 거리도 멀어야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2배가 되고, 얘네들은 우리 눈에서 볼 때는 다 동등하더라 라는 것이 바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숨겨져 있는 정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정의로 가서 RTP1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원칙적으로 여기가 우리는 0인 경우만 썼는데, 이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지배되는 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변한 뒤에 거리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0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로봇공학에서 쓰고 있는 RT01이라는 숫자가 되겠고요. 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또 다른 정의, P라고 하는 뭔가 행 벡터들을 추가를 해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RTP1 해서 계산해 보면 RX 플러스 T PX 더하기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 로봇공학에서 쓰이고 있는 거리가 변함이 없는 유클리디언 공간 안에서 정의를 한다면 P가 0이어야 2를 집어넣으면 또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P가 0인 RT01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P가 0이 아니라면 이것은 로봇공학에 있는 유클리디언 변환이 아니라 뭐 카메라를 쓰거나 또는 뭔가 투영이 눈에 되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형태들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래의 수식이고 이 중에서 P가 0인 경우만 우리는 로봇공학에서 쓰게 됩니다. 네, 여기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호모지니어스 팩터 1 이렇게 제가 불렀고요. 호모지니어티, 호모지니어리 이 부분은 거리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프로젝션하고 관련된 요소들이 P 쪽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로봇공학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특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이 RT01이라고 하는 녀석을 뒀고요. H 인버스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H하고 H 인버스를 같이 곱한다면 그 결과는 단위 행렬 I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서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위 행렬이 나오게 이 인버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는 RT01이겠고요. H 인버스는 뭔지 모르니까 자, A, B, C, D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풀게 되면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이 다이아고널 대각선 방향이 다 1이고 나머지가 0인 경우니까 이 부분을 제가 I 3 곱하기 3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을 해봐야 되겠죠. 그 결과가 여기 있고요. RT-AC 해서 이렇게 나오고, RT-BD 해서 이렇게 나오고, 01-AC 해서 C가 나오고, 01-BD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물이 단위 행렬 I가 나와야 되니 C는 뭐겠어요? 0이 돼버려야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3 곱하기 3, 여기가 3 곱하기 1, 여기가 1 곱하기 3, 여기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썰으면 여기는 3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1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C는 당연히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이 단위 행렬에서 0에 해당하니까 C는 없어져서 0 되고, D는 무조건 1, 호모지니어티 1이 여기에 만족하는 것들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하고 D를 구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정해보면 C가 0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요. 그죠? C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D는 1이기 때문에 T만 남겠죠. 요거는 없어지고 T만 남고요. 그래서 정의해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RA, RB 더하기 T, 그 다음에 C는 0, D는 1. 자, 이제 이렇게 수식이 정리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 R하고 A를 곱했더니 그게 단위 행렬이 나와야 되더라 라는 결론 하나랑, R하고 B하고 곱했더니 B에 곱한 다음에 T를 더했더니 그 결과가 0이 나와야 되더라 라는 두 가지 수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 1번에 대해서 먼저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유도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로테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R 세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될 텐데요. R 세타 대신에 R 세타의 역행렬은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죠. R하고 A를 곱했더니 인버스, R하고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 I가 나왔기 때문에 A는 무엇일까? A는 즉 R의 역행렬이 되겠죠. R하고 A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A가 R의 역행렬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R의 역행렬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R의 역행렬은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R의 역행렬은 뭐냐? 이 녀석은 원래 R 세타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니까 그 녀석의 역행렬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결과를 풀어보시면은 이 녀석의 결과물과 다음에 R의 세타만큼 회전한 R의 역행렬의 결과물이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갈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은 특이하게도 오른쪽에 있는 R의 세타만큼 회전하지 않고 마이너스 세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녀석과 결과적으로 같더라 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되게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회전을 하는데 여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이만큼 회전을 했어요. 그죠? 이게 R 세타, 여기 원래 축에 있는데 로테이션을 이만큼 했어요. 세타만큼. 얘의 역행렬은 뭘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하는 것이겠죠. 내가 팔이 이만큼 회전했는데 얘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로 회전하는 거니까요. 역행렬,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버스는 마이너스 세타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것과 같더라 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이하게도 R에 마이너스 1이 붙어있는 R 역행렬은 R 마이너스 세타하고 같은데 마이너스 세타를 도입을 해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코사인은 그대로 있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만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갔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하고 같기 때문에 이 결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졌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사인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었는데 세타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 결과물이 나왔고요. 이 결과는 잘 보시면 이게 원래 R 세타인데 이 부분은 무언가가 바뀌었죠. 대각선 방향이 서로 바뀌어 있죠. 우리가 행렬에서 대각선 방향을 바꾼 것을 뭐라고 합니까? 트랜스포즈 T라고 전체 행렬인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트랜스포즈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것들을 서로 바꾸고 말을 잘못했어요. 대각선은 그대로 두고 비대각선에 있는 것들만 순서를 바꾸는 것을 트랜스포즈가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A가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정의되어 있다면 A 트랜스포즈는 대각선 방향은 그대로 있고 그 대각선이 아닌 요소들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R의 역행렬은 R-세타하고 같고 R-세타의 결과물은 원래 녀석을 트랜스포즈한 거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쉽게 이 결과물을 얻습니다. 회전 행렬 R의 역행렬은 R 트랜스포즈하고 같더라 라는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R하고 A하고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고 A는 R의 역행렬일 텐데 R의 역행렬은 R 트랜스포즈다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쉽게 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문제가 풀린 거고요. 첫 번째 경우가 뭐였냐면 이걸 만족하는 거. A는 뭔가, 여기에 있었던 A 여기 있잖아요. A는 뭔가 R 트랜스포즈라는 얘기입니다. RT가 되겠습니다. 요 A는
다시 말하면 R 트랜스포즈다 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이제 다 풀었어요. 어려운 건 다 했고요. RB 더하기 T는 0이어야 되고 B는 무엇일까? 그러면 T는 알고 있는 값, R도 알고 있는 값이니까 T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T가 됐고 R과 B에 마이너스 T가 되니 우리는 B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R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R을 없애려면 RB는 마이너스 T인데 R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인버스를 곱해주면요. R 인버스 R을 곱하면 얘는 단위행렬로 바뀌면서 사라져 버리겠죠. 이게 없어지니까 B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R의 인버스 T고 인버스는 구하려면 힘드니까 인버스는 뭘 했어요? 트랜스포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식이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H는 RT01이고 H의 인버스는 R이 뒤집어져 있는 R 트랜스포즈 T 부분, 이 부분은 마이너스 RT T라고 하는 수식으로 쉽게 인버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식들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외우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H,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의 인버스는 저는 외우질 못하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도 과정이 쉽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 금방 구하겠네 해서 외우지 않고 있는 수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왜 쓰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 즉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여러 개를 써서 하는 것들을 제가 숙제를 이제 내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램을 써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여러 개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쭉 모아서